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역시 해외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넷플릭스가 예기치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점이 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35% 정도 빠졌는데 3분의 1이 날라갔죠. 그 수백조가 넘는 기업의 3분의 1이 주가로 날아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 이외의 테슬라, IBM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현재 S&P 500에 상장된 12% 정도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인데 이 중에 80%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발표가 되었을 때 대략 80% 정도는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넷플릭스 같은 지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쪽에서 빠진 자금이 다른 데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는 이날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지정학적 상황과 물가로 인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들은 이 베이지북 이후에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국제유가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WTI 같은 경우에는 102.75달러, 0.1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최근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따른 반발세로 인한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거의 대리전 느낌으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들을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면서 전쟁 유지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독일 외무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쉘에서 이 석유를 파는데 그 러시아산은 아니고 49.9%만 러시아산의 석유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석유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무래도 질이 좋다 보니까 판매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싸고 질 좋은 제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러한 순간에 편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석유 수입을 중단을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요, 천연가스 잠근다, 잠가라 밸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만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중요한 그 수출 판매 목록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독일이 과연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석유 중단을 되돌리게 될지.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척하지만 러시아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국 내 천연가스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변수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변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우크라이나에 협상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돈바스를 어떻게든 찾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데 지금 문제는 이 돈바스 지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돈바스도 돈바스인데 그 아래쪽에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항구 도시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쪽을 러시아가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러시아가 먹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되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수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확 생겨버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정전을 딱 하고 나서도 러시아가 항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러시아 쪽에 좀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갑질 제대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이쪽 뭐 돈바스나 이런 지역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 도시부터 좀 방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거의 끝부분 빼고는 다 먹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샌프란 연은 지금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립금리까지는 빠르게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립금리 나온 다음에 완전 고용 나오면 금리 인상은 그냥 후다닥 진행이 되겠죠. 근데 완전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얼추 나오고 있는 내용들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은 확실하게 꺾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 금리가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후에 물가가 잡히면 다시 2%대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2년, 떨어지는데 또 몇 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횡보하는 구간이 저 아래에서 횡보를 할지 위쪽에서 횡보를 할지 요거 이 시장 상황 봐가면서 이게 영향을 시장에 어떻게 줄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인도가 때이른 더위로 올해 또 블랙아웃 우려라고 하는데 인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구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자재가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변동에 따른 이 한국에선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때이른 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올해 많이 더울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아이스크림이나 에어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 한번 후다닥 끝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내용,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또 반등을 하나 싶더니 조금 더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자리에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빠질 것이냐라고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해외 쪽의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를 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를 보면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가나 싶더니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전에 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 깔고 횡보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지만 확실하게 된다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골든 바이오텍이 안트로키노에 대해서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중순 내로는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1일 좀 중순보다는 지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골든바이오텍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안트로피노를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가슴을 좀 콕콕 찌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여기까지 버텼잖아요. 골든바이오텍이 저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은 이왕 마이너스 굉장히 큰 거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도 데이터 발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조금 보기 전에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이 어제 많이 팔긴 했는데 최근에 다 매집한 거 이상으로 매도를 치지는 않았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냥 요거는 단기 차익 실현일 뿐이고 만약에 지금 계속 빨간불이 더욱더 마이너스보다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더 연결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주워 담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모펀드의 매도량 역시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이들 플러스 계속 이어가 주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한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지라인을 살펴보자면요. 주봉상에 120주선이 아래에 조금 더 여유롭게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 11선이 그렇게까지 인상 깊은 모습을 안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핵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선 돌파하면 저는 21선 돌파까지는 순조롭게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21선 돌파하면은 일단 61선 요만큼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뚫어준다면 요 부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안 된다면 여기 아래쪽에서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뭐 최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요거는 상황 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현재 한국 BNC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래에 지지라인 깔려있는 상황이다. 요거 우선적으로 보자. 그리고 11선 돌파하면 21선을 뚫어줄 것 같은데 만약에 61선 돌파해준다면 240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중간 부분 여기까지만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은 데이터 발표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 BNC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봐봤는데요.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오늘의 종목이라고 해서 그거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요 코너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제가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노공업이 제 눈에 딱 띄고 있거든요. 요즘에 반도체 쪽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리노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모양을 만들어갖고 반등하기 직전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쌍바닥도 만들었고 저항 라인들도 다 뚫어준 상황이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외국인이 빨간불로 바뀌어준다면 저는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도는 대장의 품격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지지 라인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저항 라인은 요 부분인데 여기를 손쉽게 뚫어주게 된다면 한 요 부분까지는 한번 머리를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가자면 이 16일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요날 다음이죠. 바로 다음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까지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딱 요날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4일이죠. 요때 딱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화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NF 역시도 최근에 급등하더니 추가적인 상승을, 동아지질 역시도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나쁜 종목을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어려운 시간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잖아요.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 번씩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